이준석의 이준성. 요즘 그게 화제더라고. 이준자 때 이준성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그거 있잖아. 그 부동산 문제. 야, 징하더라 진짜 이 새끼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 가족들 뭐 개인정보 동의 같은 거 안 하면서 지금 딜레이 시키면서 사실상 우리는 본익에다가 넣었지만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잖아.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보수 기득권의 가장 코어 중에 코어잖아요. 그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가. 예. 요거 쉽게 못 건드리거든요. 그걸 못 건드리는데 무슨 대표를 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준석 뽑은 이유가 뭐야? 네 마음대로 해봐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의 꽃길 가던 날도 이젠 내려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치에 가면서 책임지지 않는 죄는 이건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일찌감치들 다들 뭔가 할 수 있다 했던 사람들 왜 그 자리 가서 멈칫했겠어요. 그거 하는 순간 자기 등에 칼 꽂히는 거 알고 버려지는 걸 아니까 지금은 잔재주 좀 피우고 있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한 달?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 출당까지 시키고 탈당 권유하고 했던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빡이 치는 거지. 그렇지. 이준석 대표 그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맞죠. 그런다고 말 들어요? 그런다고 말 듣냐고. 순진한 거지. 얘 이럴 줄 몰랐냐고. 그럼 뭔가 화끈하게 더 밀어붙이는 맛이 있어야 되지. 지금 경선 연기나 그 결정도 못하고 앉았고 지금 뭐 하는. 그러니까 송영길로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못된 건 알지만 뭐 잘라낸다 우리 편을 잘라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연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억울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분께서 제일 먼저 탈당계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끌고 가는 게 잘 안 되고 있죠 이미. 부끄러운 주병진 일이에요. 씨가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기는 거 어디서 배웠어? 이준석 그걸 찾아내는 게 신기하더라 나는. 2012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얼렁뚱땅 넘기는 거 어디서 배웠어?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준석이 시험대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바람은 불 수 있잖아요. 신선하다고 느껴서. 근데 본인의 문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소마 과정에 혼자만 특혜를 받았던 사실 불법이거든 그거. 이건 완전히 확인됐죠? 지금 현재 졸업생으로 특히나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 1차에 합격을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2차 교육 들어가기 전에 취업이 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도 끝까지 다 받아먹었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완벽한 공정이냐? 그게 선발위원장이랑 공범으로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발당하면 저는 뭐 10여 년 전에 이게 무혐의 처리된 거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명박 때였고요. 당연하죠. 무혐의 처리의 함정이 뭐냐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맞습니다. 무혐의를 내렸던 분이 고검장으로 그치. 관뒀죠. 윤진성가? 그 윤근성가? 뭐 관뒀어요? 얼마 전에? 수원고검장. 그 보수 기득권들이 사실 그 당시에 느낌으로는 검사들까지 이준석 봐준 느낌이. 봐줬지 당연히. 그때 이준석이 얼마나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대통령의 퀴즈로 그렇게 주목받았던 사람이고 웬만하면 봐주고 저는 요즘 난리 나는 그 사건도 야 하버드 출신이야? 이런 거 하나 껴줘 하는 무언가 업적을 그렇게 과장하던 과정에서 기괴하게 괴물로 키워진 아이 뭐 아이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병특 요원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 집안이나 이런데 그 당시 유승민은 또 컸으니까 유승민의 그 총애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그때 당시 지경부 장관이 최경환. 초이노믹스로 동대구역에서 배를 가르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 들어가 살고 아직까지도 계신데 지금 못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참 비닐이 포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김장비닐 두꺼운 거 쫙 깔고 그리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자야. 옛날에. 근데 지금은 기본소득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총망받는다는 청년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렇죠. 말이 바뀌는 거? 자기가 대표를 맡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식으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스스로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젊은 정치인이 될 뿐이죠. 그래도 대표니까 힘은 있겠지만 그 오늘도
제가 홍준표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X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늘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을 깼던 것처럼 조금 지나고 나면 준표 형은 자기 얘기 빼고 남한테 입 바른 소리는 꼭 하셔야 되거든요.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날은 일주일도 안 남았을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지켜주지 자기를 받아줬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지 입으로 지 책에다가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라고 썼던 인간이 그래서 그때 당시 청년 수당 준다고 하는 걸 얼마나 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그런 인간이 이제는 왜 기본소득을 갖다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래? 철 들고 바뀐 거지. 자기 말로는. 참 어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준석의 정치적인 교사라면 판을 크게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렸던 이 바람은 국민의힘 저 미친놈들 다 깨부셔라. 그것에 대한 민심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쪽에서 나왔던 지금까지 못했던 아젠다를 자기가 다 깨버려야 돼.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공격받으면서 그럴수록 국민들은 이준석을 지키려고 할 텐데 그럼요. 이미 얘는 영선에 36살짜리지만 실제로는 60대 정도의 마인드 갖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는 또 이거 전동 자전거라든지 타고 앉았고 쇼하는 데만 아주 그냥 난리야 진짜. 근데 무서운 얘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선으로 계속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거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정치적인 능력으로 발휘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기득권을 갖고 있고 돈 많고 힘이 떴던 노인네들 치워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조금이라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보수가 뭔가 바뀌었다라고 자랑도 할 수 있는데 벌써 주눅 들고 있으면 이게 뭐 시작하고 얼마나 지났다고 이래요. 솔직히 나라면은 6호정부터 영입하겠다. 얼마나 좋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재명 지지자인 것 같아. 왜냐면은 기본소득 찬성했었지? 근데 지금 그 쉴드 치려고 해가지고 연락하고 그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써놓은 책은 어디서 갖다 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6월 20일에 강남역 앞에서 그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 쇼를 할 때 또 뭘 했냐면 20대 청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난 지금 종잣돈이 없어가지고 뭐 결혼을 하려도 종잣돈이 없고 뭔가 사업을 하려도 종잣돈이 없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거 좀 속시원한 거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알면 내가 대통령 하지 이러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대안은 기본대출. 야 기본대출이 이재명 공약이야. 이제 싫어하고 있어 지금. 이제 더 안 나와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게 몰라서 했을 거니까 실수 나오면서 웬만한 경제 공약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도 안 돼 있고 이 안 타던 자전거 타면서 즐겁긴 하겠지만 내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하나 더 있어. 이준석이 한 말인데 윤석열을 국민 공분이 없이는 조국처럼 검증 못한다. 야 너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뜨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란 말이니 여론에 따라 수사란 말이니 야 법치가 이런 거냐? 야 국민을 와 이렇게 화내면은 와 때려잡고 화 안 내면은 수사도 안 하냐? 미친 거 아니야. 논리가 도대체 정말 법치가 뭐야 얘는. 논리가 진짜 후지네. 그러니까 국민이 화 안 내면 윤석열 검증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편에서 시간마다 한두 마디 했던 단어들만 남았었는데 대표가 되게 되면 처음부터 했던 말이 계속 쌓입니다. 그럼 그 말들이 서로 충돌하고 중심이 없다는 게 보여요. 자기가 확실하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 말들이 부딪힐 일이 없죠. 당연하게 할 만하는 거니까. 근데 임기응변을 해나가다 보면 이준석 대표가 고생문에 들어서는 거 길면 한 달, 저는 짧으면 홍준표가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거예요. 기자들이 받아 적어주는 것도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자 여기서 예언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 완주 못하고 예. 이준석 중간에 낙마한다. 예.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리고 저쪽에 대선 주자는 결국 유승민 된다. 어때? 신박하지 않아? 신박해. 신박하긴 하다. 유승민일지 오세훈일지 몰라. 근데 오세훈 요즘 하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얘 오세훈이 나왔을 때는 유승민이고 누구 다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최후의 카드로 쓰겠지만 예. 지금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과 이준석은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맞아요. 어차피 이준석은 대선은 어차피 질 거이기 때문에 대선 지고 나면 물러날 사람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준석은 폼을 잘 잡으면 윤석열은 안철수가 노인네들 저 꼬장 피우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사랑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아요. 준석아 내가 형으로서 한 말이 하는데 네가 계속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금 군대부터 가.
그러면 너 완전 이대남이 너를 갖다 열광적으로 10년 이상 지지할 거야. 그러고 나면 그게 낫지 대통령에 않니? 출마할 수 있어. 그 지금은 있지. 24개월도 아니야. 18개월만 갔다 오면 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노원에 다시 나와봐. 될 거야 이제. 그러네. 노원의 지형도 하고. 바뀌었어. 지금 재개발되고 그러면 달라져. 그리고 대선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아니 그러니까 살면서 누가 흠없이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아니 세상에 온갖 기득권들의 특혜는 다 누린 자가 마치 자기가 공정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짜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아니 공정의 상징이라면 최소한 윤석열이 국민 공분이 없는 한 조국처럼 검증 못한다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조국하고도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대선 주자면 예. 조국보다 더 검증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이지. 이준석한테 정상을 기대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당 이 대표예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국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렇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지금 윤석열은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불합리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그 정도면 걔네들 나름대로 논리인데. 근데 국민 공분 없는 한 말실수예요, 그게- 말실수. 그게 정말 에라이. 툭 던지듯이만 맨날 하고 깊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준석은 누가 말했던 걸 받아쳐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 받는다고 신선하게 들린다고 했던 말인데 이 말이 얼마나 쓴지는 이제 지나면 알겠죠. 가을 사냥꾼님이 청기 누설하지 마세요. 성수형 그런데 하나 더 할게요. 군대 싸이처럼 2번 갔다 오면 대선 도전할 수 있어. 준서가 2번 갔다 오자. 뭐 두 번 가! 도 아닌데. 요게요. 이준석이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느꼈던 화는 약간 다른 측면이거든요. 조국 장관의 청문회 하기 전에 사실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관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 당시에 나중에까지 포함하면 100군데 가까운 압색을 해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어떤 검증 차원, 지금 윤석열의 이 X파일에 등장하는 것들도 사실 검증 차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윤석열이 딱 그 자리에 조국 장관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면 압색 한 500군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보다 더 법적으로 검증당한 사건이라면 최소한 그걸 주도했던 자들 그쪽 편이라고 하면요.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은 더 검증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하려고 했으나 조국 장관내가 사실상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푸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땐 아직도 정치평론가 코멘트식으로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1%도 안 줄 것 같은 사람, 이광재라고는 이게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 보면 큰 정치를 얘기하고 정치판을 얘기하지 내가 왜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얘기를 아예 생각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준석도 자기 당의 후보를 이기고 야권을 이기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얘기가 아직도 멀었어요. 그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왜 연극판에 있던 사람이 드라마에 가게 되면 이게 같은 연기지만 톤이 다르잖아요. 이유가 잘못됐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지금도 카메라가 오거나 쇼업에서 보여주는 게 저는 앉아있는 상반신만 나왔다면 난 다리도 멀쩡하다 그래서 따릉이도 타고 멀쩡하게 걸어가면 2분이면 갈 길을 자전거 타고 15분 이상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예. 중요한 이슈에 있었을 때 당대표가 싹 아젠다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판에서는 방어적 스탠스로는 못 이겨요. 그럼요. 말하자면 이준석이 진짜 당대표로 농론하려면 뽑아준 민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같은 거, 기본소득 같은 거 자기 당내 분위기랑 다르게 질러야 돼. 그렇지. 다르게 지르고 예를 들면 자기 문제 때문에 생긴 그 SW 마이스트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털어내거나 인정해버려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 아니 그거 하나만 인정을 해봐.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 내가 특혜를 받은 건 맞다. 군대 갔다 오겠다. 그거 하나만 해봐. 그럼 돼. 싸이가 군대 갔던 평생- 이유가 응. 그 공익 요원을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연을 공연을 안 했거든. 했다라는 응. 것 때문에 제대로 군 생활만 해라라고 다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때 방송하고 이런 걸 안 했었어. 공연을 몇 번 한 거야. 공연.
이준석이 지금 정말 잘못해서 점수를 잃은 게 성수형 말씀했던 대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는 받았던 게 괜찮다는 오케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저 스스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공당에 지금 대표로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난리 나지. 그러면 왜 대통령을 꼭 36세 뭐 40세로 해야 되냐 그러면 바뀌는데 그걸 모르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차버렸냐고.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근데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가지고 조팽이 치는 게 좋겠어? 지금? 참. 야, 이왕 갈 거면 해병대가 특전사로 가야 된다, 너? 저번에 몸을 보니까 그거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얼굴을 봐도 그래, 얼굴을 봐도. 한마디까냐. 아이고. 아니, 근데 저 회당 출연료 300만 원씩 주고 강철 부대 찍으라면 찍을 것 같은데, 얘는? 아니야. 300만 원 줘도 안 돼? 코인으로 돈 번 거 있어서 그 정도 안 그렇구나. 움직여. 걔들은 지금 대표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준석이 뭔가 할 거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새로운 겉포장지로서 들어섰다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말실수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멘. 이게 사실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려고 하는 윤석열과 함께 쌍두마차로 그림 그려놓은 게 이준석 본인의 한계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게 컨벤션 효과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면에서 그래도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김종인은 나름대로 사람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을 찍지 않고 김웅을 찍었었잖아. 김웅은 그래도 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준석이 김웅을 밀어주는 척하고 하다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가 홀랑 먹어버렸거든. 김웅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한 거야. 이러고 책임을 못 지고 그걸 다 남한테 떠매. 내 탓 아니다 이러고 따릉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저희가 나이가 지나고 이제 많기 때문에 36세 때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준석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용하게 하는 편이에요. 훌륭하게 나는 그때 애 낳고 키웠어. 난 안 했냐? 나도 했지. 근데 얘기 나온 김에 김종인 옹이 사실상 오늘 윤석열 포기 선언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대선 판은 이재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거의 이재명 지지 선언이죠. 사실상 가깝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바로 직전까지 비대위원장 했던 분이 진짜 자기들 먹던 우물에다 침 대차게 뱉고 가래침을 뱉었어. 가래침을 뱉고 이재명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으로 모실 때 그 직전에 국민의힘당이 엄청나게 쓴소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호영이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모셔서 사진 찍었죠. 그 집에 찾아가서. 지금도 29일까지니까 윤석열 리더로 올라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번 주말에 꼭 와야 돼. 라고 말 던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을 읽은 게 아니라 40년생 정치 욕심이 드글드글한 노인네의 마지막 회유 정도로. 하기는 바로 이틀 전인가 우리 마누라한테 건의가 와가지고 면담 신청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침 뱉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나한테 와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꼬라지가 잔뜩 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의사표시를 해봐야 답이 오는 게 사실상 뾰루통하게 없으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이제 저주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침 뱉었다 이제 오줌까지 싼다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유를. 아이고 참. 너무나 적절한 비유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쪽을 한 무대기로 보잖아. 근데 저쪽의 무대기에도 윤석열 무대기가 있고 유승민 무대기가 있고 김종인 무대기도 있을 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약해진 틈을 당연히 낚아채는 건 저쪽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윤석열이 그들의 단일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눈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그나마 높은 쪽이 유승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유승민이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당대표하고는 이준석과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이 떨어지게 되면 그 반사 효과를 받고 있던 유승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가 그걸 노리고 맞아. 지금 호시탐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를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내부에서 모두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나마 지난번에 재수했었던 2위를 했었던
큰아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 까기의 달인이죠. 그럼 네. 이제 어떤 식으로든 당내가 시끄러워질 것이고 변수는 김종인입니다. 여전히 이 40년생 아저씨 어떻게든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저쪽 가서 붙는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 정도 머리는 있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때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나가지. 그 정도 되면 김종인이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꼰대는 김종인 꼰대를 싫어합니다. 나이를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윤석열은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능력 이런 걸 떠나서 누가 조언하는 걸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장모 속색여, 부인 시끄러워. 그냥 본인은 저녁 때 술 먹고 10시쯤 돼서 만취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아. 한때 대통령을 그럴 때 꿈꿨던. 여자가 끼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이러다 잡혀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 소시민이에요. 검찰 출신에. 그러고 살았으니 50까지 장가도 못 갔지. 그러니까 성렬 씨 그냥 그렇게 살아. 지금 저 대통령 되면은 룸살롱에도 못 간다. 형, 예. 윤석열이 나와야 유리해. 아 그래? 나와, 알았어. 충동질 해줘. 알았어. 다시 나오라고. 아 이런 비밀을 갖다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대통령 선거 나오는 순간 룸살롱에 못 간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야 그분은 평생을 룸살롱 속에서 살았는데. 야 그래서 장가를 못 간 거야. 그럼. 아니, 내가 돈만 내면은 언제든지 여자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자랑 연애를 할 생각을 못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검찰이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87년도쯤 얘기예요.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법원에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검찰은 납품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걸 검수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나옵니다. 그랬는데 보통은 저희가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더니 뭐 하더니 번호를 하나 툭 던져서 일로 와 저녁에 몇 시에?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하는데 그 자기 가는 술집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만 바뀔 뿐이지 자기들은 맨날 거기서 먹었어요. 근데 걔 평검사였거든요.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 떨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나도 어렸지만 지금은 몇십 년 후잖아요.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내가 실제로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젊은 검사애가 성렬이 형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 형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어떻게 연애를 하셨냐고. 그랬는데 형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야 임마 나 예전에 미스 코리아 같은 애들이랑 주로 놀았어. 아무것도 아니다. 응. 아. 이게 바로 룸살롱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연애를 못해. 근데 이런 거 있어. 최근 윤석열의 모습은요, 내가 비슷한 상황을 내가 많이 겪어본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쉽게 표현해서 부부싸움을 한 성질 나쁜 남편 같은.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집에서 주말에 있잖아요. 집을 박차고 나왔다. 그래 내가 딴 여자한테 지금 장가 갈 거야 하고 씩씩하고 걸었는데 사실 대안도 없고 비난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면서 뭔가 다른 여자랑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쉽게 표현하면 대선 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주위 친구들이 충동질을 하는 거야. 너 새끼 그 여자랑 이혼해 성격 더럽더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씩씩거리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난 딱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성수 형 경험이 있잖아. 왜? 뭔 소리야 그게? 이 사람이 정말. 근데 왜 진짜처럼 들리지? 아니 난 그렇게 보여. 그런 경우 있잖아 솔직히. 한 번도 없어?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도. 아 저는 한 번도 나한테 없습니다. 연락하면 내가 예. 재워줄 수는 있어.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나는 스튜디오 없어. 거기에 다른 직원들인데 어떻게 할까요 대표가. 없거든. 네. 아무튼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그 사이에 대선 안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래서 주저했던 게 바로 그거 결심을 못한 이유가 그거였다 그랬죠. 자기 문제, 못했다. 부인 문제, 장모님 문제 등이 다 겹쳐 있어가지고 대선을 안 나갈 생각이었는데 주위의 충동질이 지금의 윤봉길 의사 뭐 손녀.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하겠다까지 온 거라고 보면 그 정도 대문 있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자와 떠밀려 하는 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아직까지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윤석열은 과연 몇 퍼센트로 나락으로 떨어질까 이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나는 그거보다 그날 출정 뭐 선언문 같은 게 있는데 과연 누가 써준 문장을 얼마나 안 틀리고 읽을 수 있을지. 지평선. 뭐 그런 거 해가면서 그 지금 연설 비서관도 없어요. 아니 큰일이야. 있을 거야. 조중동에서 없대. 어떻게든 써주겠지. 없긴 뭐 없으면 본인이 썼다 아니 이러고 근데 하겠지 저 또. 기사를 쓰는 사람은 연설문을 못 써.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재밌을 거야. 구어가 안 되거든 걔네들은.
구어와 문어가 안 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면 읽다 보면 뻑이 나고 띄어쓰기 잘못되고 알겠습니다. 아 재밌을 이럴 때 것 우리 같아. 방송 작가들 갖다가 좀 이렇게 거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문장에 100만 원씩 받으면서 써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타임지 모델이 돼가지고 좀 사진에 보시다시피 파이널 오퍼. 근데 나는 저 모습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이인영 장관님 아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저질러 좀. 아니 평생의 원이 자기가 저 통일이라고 그 가슴에 품고 살고 늘 그거 갖고 여태껏 의원도 하고 벌어먹고 사신 분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몸을 갖다 사려? 자, 그리고 그 시사타파 TV에 이종훈 PD가 10시부터 본인 방송에서 이광재 의원 나온다고 네.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왜요?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아니 이제 왜 홍보를 해? 아니 지금 시사타파 이종훈 PD는 새날 식구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좀 수요일 날 9시. 나보다 구독자가 겁나게 많은데도 내가 홍보를 해줘야 돼 지금. 그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볼 그럼 것 경선 같은 연기 걱정이 같은 되는 거 안 거죠. 하겠다고 서명하라 그래. 아 그러네.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이광재 의원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이고 내가 다음 주에는 그 얼굴 뵈면요. 강원도나 챙기세요. 나는 최문순 지사도 그렇고 이광재 의원도 그렇고 강원도의 민심이 이렇게 거의 뭐 김진태가 다음번 도지사 나오면 1등이라며. 아니 강원도 자체도 못 다스린 분이 무슨 대한민국을 갖다 책임지겠다고 나와. 성수는 끝날 때까지 체력이 계속 남아 야,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진짜. 나는 완전 방전됐거든요 지금. 자, 성수 형 우리 방송에서 한 이틀 써야겠다. 그러니까 에너지 죽여준다. 자, 성수 동수의 날 성동일 149회 방송 이걸로 마치고